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복습은 아주 짧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2장 내용을 열심히 마무리를 하느라 3장 파트에 대한 내용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우리 오늘 그래서 3장은 좀 가벼운 느낌으로 복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츠버그 이론도 너무 어려운 이론이어서요. 민츠버그를 잘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조직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조직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집단이 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조직의 개념 여기도 나와 있고요. 요거 가지고 1번 선지 한번 짜봤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조직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립된 인간들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체계화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상호작용하는데 구성원들이 그 조직 안에 경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경계를 가지고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사회적 체제이다. 그래서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징, 제가 여러분들이 되게 지금 설명했었던 내용들과 다 일맥상통하게 되고요. 그다음 조직의 유형 얘기하면서 제가 민츠버그가 개방체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성장 경로를 설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이 개방체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민츠버그는 개방체제의 관점에서 조직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조직을 구분했고요. 그 조직의 구성 부문, 그다음 조정 기제, 그다음 상황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조직을 구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단 구성 부문에 대한 것도 너무 중요했고요. 제가 다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략 부분, 중간 개선, 작업 계층, 기술 구조, 지원 참모 다 보셔야 되고 그다음 제가 조정 기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직의 관리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다. 조정 기제라 하면 조직의 관리 방식이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3번 선지 구성했어요. 자, 조직의 관리 방식이고 그 관리 방식이 상호 조절도 있고요. 직접적인 감독도 있습니다. 작업의 과정을 표준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작업의 기술을 표준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산출도 표준화되기 때문에 작업 과정의 표준화, 산출의 표준화, 기술의 표준화 세 가지의 단어를 정말 잘 구분해 주셔야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러한 것들이 다 조직 유형 내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과정을 표준화시킨다라는 건 제가 기계적 관료제의 특징. 기계적 관료제의 특징. 작업의 기술을 표준화시키는 건 전문적 관료제의 특징.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들을 꽤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던 것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민츠버그에 대한 내용 있죠? 조직의 5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하고요. 전력적 최고관리층, 중간 개선, 작업 계층, 기술 구조, 지원 참모, 지원 막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래서 이 조직의 관리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단순 구조, 그 다음 기계적 관료제, 그 다음 전문적 관료제,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사업부제, 그 다음 마지막 임시조직까지 총 5가지를 구분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일단 기계적 관료제에 대한 내용 가지고요. 제가 4번 전지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기계적 관료제는 어느 부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바로 기술 구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업 과정의 표준화를 통해서 문화와 공식화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조직의 구성 부문은 기술 구조,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조정 기제는 표준화만 쓰면 안 돼. 작업하는 과정의 표준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임시조직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임시조직 진짜 복잡하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유기적인 신설 조직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임시조직에다가 밑줄을 쳤고요. 그래서 이게 5번입니다. 복잡하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유기적 구조의 신설 조직. 주로 누가 큰 역할을 해주느냐? 그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계층들. 지원, 참모라고 표현하죠. 이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라고 정리했던 것까지 아마 기억을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5번 선지들을 봤고요. 제가 뭐니 해도 여기 나와 있는 표, 이 민츠버그의 복수근면 유형 비교라는 이 표가 가장 중요한 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기출선지도 지금 보시면 민츠버그의 조직성장 경로 모형에 따르면 여기 있죠. 전문적 관료제는 복잡하고 불안정적인 환경에서, 아니요, 복잡한 일은 맞는데요. 안정적인 환경이어야 되고요. 지금 선지의 해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복잡하고 불안정적인 환경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임시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죠? 자, 그 다음 로베이, 번스와 스토커
이들이 주장했었던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베이가 조직의 유형을 구분했던 기준,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의 조직 유형을 구분했던 기준, 조직이 어떤 환경에 적응하느냐. 번스와 스토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조직 구조상의 특징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 외부적인 환경 조건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제하는 유형이 공식적이냐,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계적인 구조와 유기적인 구조로 나뉘죠. 그래서 기계적인 구조는 정말 메카닉한 스트럭처, 기계처럼 구조화되어 있는 조직, 그에 비해서 올가닉한 스트럭처, 유기적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징,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지만요. 이 유기적인 구조가 적응되는 상황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 가지고 내용을 구성해 봤어요. 그래서 상황 조건에서 구성원들에게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권위 역시 도전받게 된다. 이런 상황 조건들 얘기했죠. 장점도 얘기했고요. 조직의 특성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상황 조건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이걸 지금 옆에 있는 기계적 구조랑 비교해서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넓은 직무 범위, 다원화되어 있는 의사소통 채널, 모호한 책임 관계들은 다 유기적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해당하게 된다. 요 내용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요게 7번 선지였고요. 그 다음 데프트를 완벽하게 뭐 제대로 작정해서 하진 않았지만 데프트의 조직 분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데프트의 이 특징만 일단 기억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떠한 조직도 배타적으로 기계적 구조나 유기적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계적, 유기적 특성들 중간에 이런 다양한 대안적인 구조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데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일단 두 개를 나누고요. 그 다음 나머지 5가지의 대안적인 조직을 중간에 배치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기능 구조부터 시작해서 사업 부재, 매트릭스 수평 구조, 네트워크 구조까지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우리가 화요일 날 수업 때 정리했었던 내용들은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조직론에 대한 내용으로요. 여기 파트부터 시작을 해서요. 뒤에 여러 가지 조직의 유형들, 조직 이론들 좀 보면서 조직에 대한 정리들을 할 거예요. 조직론은 정책론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어려운데요.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근무하시게 되는 정보조직 얘기도 보게 되고요. 상당히 다양한 현대사회 조직들의 내용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열심히 다시 3장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테스트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테스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테스트 잘 보시고 내일 아침 토요일 날 테스트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